자, 10강에 우리 74쪽이에요. 74쪽. 여기가 10강에 몇 번이냐? 8번에서 10번 지문. 위약에 관한 지문이 나옵니다. 볼게요. 자, 위약에 대한 정의가 먼저 나오고 있죠. 위약은 효과가 없는 거짓 약이다. 그래서 양리학적 활성이 없는 가짜 약물. 정의부터 이야기해요. 자, 위약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거 양리학적 활성이 없는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정말 약으로서의 효과가 전혀 없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가짜 약이야. 그 다음에 가짜 약이거나 그 자체로는 효과가 없는 어떠한 의료적인 시술을 모두 지칭한다. 그러니까는 의미 없는, 효과가 없는 시술이죠. 그러니까 이건 약이고, 그러니까 이건 약이야. 이건 약이고, 이건 시술이에요. 둘 다 우리가 위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심리학적으로 우리가 어떤 치료를 한다. 약물을 넣는 건 아니지만 치료한다. 그것도 위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겠지. 그러나 활성이 없음에도 이것을 투여하거나 시술을 하게 되면 환자에게 이롭거나 긍정적인 효과가 실제로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어찌됐든 가짜 약이라거나 효과 없는 시술이라거나 요거는 실제 효과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실제로는 효과가 있더라.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말이 안 되는데 왜 이게 되는 거지? 말이 안 되는데 왜 통하지? 자, 그거에 관한 얘기가 이 지문이에요. 이러한 효과를 위약 반응이라고 한다. 그래서 실제로는 효과가 생기는 거, 요거를 위약 반응이라고 한다. 이 개념은 어렵지 않을 거야. 이는 어떠한 처지에 대해 좋은 효과가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작용이나 여타의 과정을 통해 실제로 생물학적 또는 심리학적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아무래도 기대? 이게 많이 있을 수밖에 없고 여타 다른 거, 요거죠. 이 여타 다른 거에 대한 설명이 이제 쭉 뒤에 나오는 겁니다. 볼게요. 활성 성분이 없는 위약의 속성상 위약 반응의 효과는 매우 다양할 수밖에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우리가 소화제를 먹는다고 쳐봐. 실제로 소화제를 먹으면 대부분 어떤 효과가 발생해요? 소화에 도움을 주겠지? 근데 위약을 먹게 되면, 그러니까 소화제라고 우리가 거짓말로 소화제 효과는 전혀 없는데 가짜 소화제를 줬다. 그렇게 되면 그거는 소화제라고 말을 하지 않고 이거 좋은 약이야 라고 하면 소화에도 좋을 수가 있고 위약을 주잖아요. 그러면 소화에도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진통제 역할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감기약 아니면 몸살약 이런 여러 가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죠. 네, 생각에 따라 다른 거니까. 그래서 거기 뭐라고 나와요? 매우 다양할 수밖에 없다. 위약 반응은 대다수 형태의 의학적 치료에 관여하고 있다고 알려진 바와 같이 이게 어느 정도는 이거는 인정하는 거예요. 위약 반응을 설명하는 이론 또한 매우 다양하다. 위약 반응에는 미시적 관점 할 수 있는 신경생물학적인 차원, 거시적 관점에 지난 차원을 관여하고 있으며 심리, 사회적, 문화적 측면도 밀접하게 관여되어 있다. 그래서 이 글은요. 왜 이런 게 나타나느냐? 어떠한 이유에서 나타나느냐? 원인을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위약 반응이 왜 나타나느냐? 그래서 미시적 관점에서는 신경생물학적 그 다음에 거시적 관점에서는 여기 진화적 차원이라고 되어 있죠. 진화적 차원 그 다음에 심리사회적 그 다음에 문화적 측면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바라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 글은 이거 먼저 나오고 그 다음 이거 나오고 이거 나오고 그 다음 이거 나올 텐데 헷갈리지 맙시다. 여기에 있는 거시적 차원의 진화적 차원은요. 거시적 관점의 진화적 차원은 이게 뭐 예전에 어떤 동물이 어떻게 진화하고 이런 생물학적인 진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사회적 진화입니다. 이따가 다시 얘기할 거예요. 요거를 생물학적인 진화라고 헷갈리지 말고. 그럼 이쪽은 지웁시다. 신경생물학적 차원 접근하고 있는 대표적인 이론으로는 지울게요. 이게 지금 이 교실에 이거 물로 된 거밖에 없어가지고 말하려면 시간이 좀 걸려. 그때까지는 말로 좀 할게요. 신경생물학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대표적인 이론으로는 고전적 조건 반사 이론을 살펴볼 수 있다. 고전적 조건 반사란 특정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중성적 자극이 그 특정 반응을 무조건 이끌어내는 자극과 반복적 연합된 차후의 중성적인 자극만으로도 해당 반응을 유발하게 하는 중요한 말 무의식적 현상을 지칭한답니다. 이거 파블로프 얘기 알죠? 밑에 있는데 파블로프 박사가 어떤 개한테 밥을 주면서 언제나 종을 쳤잖아요. 밥을 주면 언제나 종을 쳐. 그러니까 밥을 주고 종을 치는 거, 종 치는 거랑 밥 주는 거 전혀 관계가 없잖아. 종 치는 거랑 배고픈 건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밥을 줄 때 그 개가 침을 막 흘렸단 말이야. 밥을 줬더니 침을 흘려. 이거는 인과가 맞아요. 왜? 먹을 게 들어올 거니까. 이거는 무조건 반사야. 근데 내가 밥을 줄 때마다 종을 쳐? 그랬더니 이제 이 개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 종을 치면 밥을 주는구나. 그러니까 침을 흘리는 거야. 나중에 밥을 주지 않고 종만 이렇게 막 쳐요. 그럼 이 개는 뭐라 그래요? 무의식적으로 아, 지금 밥이 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고 자연적으로 침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고전적 조건반사 이론이에요. 자, 요걸로 설명하는 거야. 봐봐요. 면역 반응과 같이 무의식적인 생리적 과정과 관련된 위약 반응은 조건반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사례로 볼 수 있다. 이게 면역이잖아. 근데 면역은 원래 우리가 뭐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거나 그런 체계가 성립이 돼야 돼요. 근데 내가 이 약이 들어왔더니 몸속에서 알아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왜냐? 원래 진짜 약을 먹었다면 그 약을 먹고서 내가 나와야 되잖아. 근데 이제는 가짜 약을 먹어도 진짜처럼 착각을 하고 나오는 겁니다. 이게 습관적으로 나온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무조건 반사, 아니 그 고전적 조건 반사 이론은요 습관이 됐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대신 중요한 말은 뭐예요? 자, 요쪽에서 접근하는 거는 고전적 조건 반사로 가는 건데 요거는 어찌 보면 습관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말이 뭐예요? 무의식적이라고 하는 거지. 내가 의식해서 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자동으로 나온다고. 그런데 밑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뭐냐면요. 우리가 조건반사를 담당하는 부위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거기를 도려내게 되면, 거기를 어떻게 제거하게 되면 조건반사가 사라진대요. 그래서 봐. 여러분들 책에서 여기 뇌의 고등 기능에 관한 문제를 처음으로 실험 연구 러시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드시 필요하다 결론 내렸다. 여기까지는 우리 드러냅시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위약에 관한 반응을 이해하는데 그렇게 도움은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고전적 조건반사 이론 간단하게 설명했잖아. 원래는 종 치는 거랑 내가 침 흘리는 거는 관계가 없지만 끊임없이 종을 치면서 밥을 주게 되면 나중에 밥을 주지 않아도 그게 엮인다. 그게 고전적 조건반사 이론이잖아요. 요거는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다시 여기 뇌의 고등 기능에서부터 마지막에 결론을 내렸다까지는 통으로 지워도 돼요. 만약에 내가 시험 문제를 내도 이 부분은 빼고 낼 겁니다. 왜냐? 이거는 위약 반응에 대한 설명하고는 거리가 먼 거거든요. 그러니까 빼고 볼 거야. 설명도 넘어갈 겁니다. 읽어보면 좋아요. 읽어보면 조건반사에 관한 대뇌에 관장하는 부분 뭐 이런 게 나와서 좋긴 한데 지금 이 글 전반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크게 도움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 달로 갈게. 바로 여기 가. 이제 이거 봐봐요. 요게 요거 얘기잖아요. 자,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 요거 얘기할 겁니다. 이쪽으로 뺄게요. 이제 좀 지워졌으니까. 이 밖에도 위약 반응을 한 개체에 국한하지 않고 거시적 관점. 우리 모두예요. 우리 모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는 요거는 미시적이라고 그랬잖아. 요거는 개인 한 명. 그러니까 미시예요. 근데 요거는 종 전체야. 종 전체인데 여기서 말하는 종이 뭐냐? 인간 종이죠. 인간 종 전체를 보니까 거시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인류의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형질을 축적해온 기나긴 과정의 산물로 보는 진화론적 관점이 있다. 이게 좀 헷갈리는데 봐봐.
위약 반응에 있어 중요한 의사 환자 관계 상호작용이 신경계에 영향을 미쳐요. 내가 어떤 의사를 신뢰해, 깊게 믿어요. 그랬더니 그 의사가 이 약을 쓰면 금방 나을 거예요. 이 약을 쓰면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하게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 아니냐? 그럼 내가 그거를 잘 듣고 그게 내 신경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게 신경계가 나한테 영향을 미치니까 당연히 나는 약을 먹은 것처럼 반응을 보일 거잖아.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의 내부적으로 진화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화론적 관점은 인간종 전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상대를 믿어야 되고 상대를 믿고 그 상대가 나한테 좋은 걸 이야기했으니까 그게 나의 신경계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겠지? 그러면 그게 뭘로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위약 반응으로 나타난다는 이야기라고. 그러니까 요 진화적 차원은요. 물론 나의 신경계가 진화한 걸로 볼 수 있다면 그거는 생물학적 입장일 수 있는데 내가 우리 인간종 전체 그 다음에 의사를 믿어 다른 사람들을 믿어 그런 걸로 보면 또 어느 정도는 사회적 관점으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진화적 차원은요. 요게 다 결합된 거라고 보면 돼요. 사회의 영향을 받아서 내 신경계가 변화를 겪은 거지 진화한 거죠. 그렇게 보면 돼요. 진화적 관점은 그런 이야기고요. 진화론적 관점에서 연구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봐봐. 인지적 손상이 있는 경우에 위약 반응이 감소하거나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인지적 손상으로 인해 전전도 피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위약 반응과 소실된 사실도 알려져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지적 손상이라고 하는 건 그런데 여기서 어떤 사람이 인지적인 손상을 입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봐요. 거의 비슷한 거.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야. 어떤 상황에 대해 이해를 못하는 상황이 되면 내가 못 알아듣는 거잖아. 내가 인지적으로 인지를 못하잖아. 의사가 얘기한 걸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면 못 알아들으면 나의 신경계는 그냥입니다. 나의 신경계는 진화한 게 아니고요. 따라서 위약 반응도 안 나올 거예요. 내가 인지를 해야만이 이해를 해야만이 신경계가 진화를 하는 거고요. 이게 되어야만이 이게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알아듣는다는 거는 이쪽 차원이에요. 상대방을 믿는 거나 알아듣는 건 이쪽 차원이에요. 이게 되어야만이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사고로 인해서 인지를 못해. 인지적으로 뭔가를 이해하거나 알아듣거나 이런 걸 못해. 그러면 더 이상 그 사람은 위약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어느 정도는 얘랑 좀 비슷하기도 해요. 고전적인 조건만 되면 비슷하긴 한데 차이가 있다면 얘는 인간종 전체를 봐야 되고요. 이거는 그냥 나 하나 그런 차이. 마지막 단락. 위약이라는 가짜 약물의 속성상 양리학적 효과, 약 성분이 없잖아. 그러니까 양리학적 효과 같은 특이적인 요인은 위약 반응에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A약을 넣을 때는 어떤 게 치료되고 이런 거는 기대할 수가 없어요. 위약 반응에 관여한 비특이적 요소들은 인간사에 벌어지는 전체적인 삶에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 의료진들의 태도와 말, 환자의 성격, 환자 개인의 믿음, 기대, 과거 치료에 대한 기억, 의사-환자 관계 상호작용, 방송신문, 매스컴, 인터넷 정보 이런 비특이적인 요소 누구나 다 접할 수 있고 특이하지 않은 거 내가 예를 들어서 암에 걸렸다. 그거는 특이한 요소야. 근데 내가 사람들을 접한다. 이거는 누구나 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 우리가 살아가며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우리 일상의 삶 매 순간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자, 이 마지막 단락이 뭐냐면요. 요겁니다. 심리 사회적 관점이랑 문화적 관점이에요. 그 문화적 차원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봐봐요. 된장이 암에 좋더라. 우리 민간요법 중에 이런 게 있거든요. 있는데 이거는 우리만 이해한다고. 그렇죠? 서양 사람들한테는 된장을 먹으면 암에 좋대. 아니면 김치가 물론 이건 약간 과학적으로 증명되겠지만 항균 효과가 있대. 우리는 좋아요. 우리는 잘 이해합니다. 왜 우리는 접하던 거잖아. 근데 외국 사람들은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하고 잘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하니까 결과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과학적으로 있어. 근데 지금 약간 예를 드는 거니까요. 과학적으로 없다고 치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 그럴만하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우리 문화니까. 근데
서양에서 아니면은 뭐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게 아니잖아. 그럼 이해를 못 하고요. 이해를 못하면 이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게 문화적 차원, 심리, 사회학적 차원. 자, 문제 풀어볼게요. 8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는요. 양리학적 하회성이 없는 모든 약물을 위약으로 볼 수 있다. 이거 어디 있죠?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요거야. 그 다음 2번. 위약을 복용한 사람들은 특정한 효과가 나타나기도 한다. 여기 있잖아. 여기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여기 있잖아요. 3번. 환자의 성격에 따라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가능하죠. 사람에 따라서. 뭐 환자에게 이롭거나 긍정적인, 여기도 있었고, 환자의 성격, 여기 있잖아요. 그 다음에 4번. 진화론적 관점은 하나의 특정 원인, 아닌 거잖아. 진화론적 관점은 다양한 원인을 한다고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4번이에요. 5번 무의식적, 요거 무의식적 맞아요. 맞고요. 자, 9번. 윗글에 따를 때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 이거 어떻게 풀라 그랬죠?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을 써놓으면 돼요. 봐봐. 1번. 기억은 니은과 달리 디귿을 방해할 수도 있다. 기억이 뭐였죠? 어디 보자. 어딨냐. 자극은. 써놓고 보라고 했잖아. 써놓고 볼게요. 자극은 니은과 달리 중성적 자극. 자극과 달리 디귿 반응을 방해할 수 있다. 이렇게 써놓고 푸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요 얘기는요, 어떻게 나오냐면, 봐봐요. 여기에. 중성적 자극만으로도 반응을 유발하게 하는 지칭한다. 였잖아. 그럼 원래는 뭐예요? 자극을 끌어내는 거야. 자극은 반응을 끌어내는 겁니다. 자극은 반응을 끌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대로, 니은은 중립적이니까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거고요. 기억은 영향을 끼치는 거라고. 영향을 끼치는 거니까 어떻게 돼요? 반응을 방해할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봐봐요. 이게 결합되기 전까지는 그 말이 맞는데 요거에 따르면 언젠가는 요 중성적인 자극이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도 반응을 방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자극을 방해하는 게 맞아요. 얘는 언젠가는 자극을 방해할 수도 있어요. 왜냐? 이게 나중에 무의식계랑 연결이 되게 되면 얘가 얘를 방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1번은 아닌 거죠. 둘 다 혹은 니은도 때에 따라서는 디귿을 방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제일 좋아요. 2번. 니은은 기억과 연결이 경향이 없더라도 디귿 이렇게 할 수 있다. 아니야. 때에 따라서는 그랬죠. 때에 따라서는 자, 요게 뭐예요? 요게 연결되면이하고 똑같아요. 연결되면 방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반응을 유발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억과 니은 모두 있어야 돼. 그건 아니고 얘만 있어도 돼요. 얘만 있으면 안 돼요. 얘는 연결이 되면 그 다음에 얘만 있어도 돼요. 근데 연결되기 전까지는 얘랑 같이 있어야 할 거예요. 4번. 리을 어딨냐. 조건반사. 조건반사는 중립적인 자극을 통해서 반응을 유발하는 의식적 현상이다. 무의식적 현상이에요. 틀렸죠? 5번. 미음은 저기 있잖아요. 어딨냐? 어디 보자. 한번 있죠. 대뇌피질은 조건반사 형성에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여기를 봐요. 여기를 보면 대뇌피질 후두엽을 절제하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요게 없으면 안 돼요. 이거는 무조건 필요한 거야. 이게 없으면 조건반사를 관장할 만한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답은 5번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10번 봅시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하는 적절하지 않은 거를 물어보잖아요. 최근 심화 불면증으로 병원을 친 A씨는 예전부터 신뢰했던, 봐봐요. 이제 하나씩 봐. 이거 중요한 거죠. 예전부터 신뢰했던. 그 다음에 OD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날 밤 우연이에요. 내가 접했죠? 우연히 접한 거야. 내가 알게 되는 거야 이제. OD차가 소개되었다. 낯설지않은 생김새였다. 내가 이전에 알고 있는 뭔가랑 비슷한 것 같아. 이에 냉동실에 있는 걸 봤더니 비슷해요. 비슷이야. 다려 마셨다. A씨는 숙면을 취하게 됐대요. 뭔가 반응이 나왔죠? 효과가 나왔죠? OD의 효능을 나는 믿게 돼요. 믿었습니다. 이에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끊었어요. 끊고 OD차에만 의존. 근데 여기 봐봐. 여기 있는 이 OD차는요.
내가 생각할 때의 오디차야.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내가 그렇게 믿고 있는 오디차야. 오디 효과는 일주일 정도 유지되었다. 오, 신기하단 말이에요. A씨는 이제 오디차를 끓이는 주전을 바라보아도 하품이 났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이제 무조건, 그러니까 요게 된 거죠. 무의식적으로 습관화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진짜 오디차를 먹지 않아도 오디차를 끓이는 주전자만 보아도 오디차가 생각이 나서 막 졸린 거예요. 효과가 좋죠? 되게 좋아. 어느 날 A씨 집에 방문한 친구에게 효능을 말한 차를 대접했다. A씨 친구는 야 이거 복분자야. 오디가 아니야. 다 깨졌죠? 더 이상은 얘를 믿지 못해요. 다 깨진 겁니다. 다 깨진 거야. 오디차면 의존했는데 이거 다 깨졌어요. 복분자는 숙면을 이용한 성분이 없다. 과학적인 사실을 알려줬잖아. 그랬더니 이제 뭐예요? 모든 신뢰가 깨진 거야. 내가 믿던 오디차가 아니었어. 그렇잖아요? 하지만 예전과 같은 숙면을 취하게 되지는 못했고 더 심각한 불면증이 시달리게 되었다. 나는 더 이상 이 오디에서 위약 반응이었는데 위약 반응이었던 거를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 깨진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믿는 게 다 깨진 거야. 완전 깨진 거야. 1번. 파블로프는 A씨의 대뇌 부위 중에 잠의 유발을 전담한 부위가 따로 존재한다는 주장을 하겠다. 이게요. 파블로프가 일단 다른 것부터 볼게요. A씨가 숙면을 취하게 된 거 다양한 비특이적인 요소. 이게 다 비특이적인 요소 맞죠? 신뢰했던 의사, 우연히 보게 된 거, 그 다음에 뭐 친구의 말을 들은 거 이런 게 다 비특이적인 요소예요. 오디차를 끓이는 주전자 A씨의 무의식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으면 중성자극을 볼 수 있겠다. 그쵸? 주전자 자체가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 아까 종 치는 거랑 똑같아요. 3번 맞고요. A씨가 맞았던 차는 일정 시간 동안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주었으므로 위약 반응이다. 그쵸? 아무것도 아닌데 효과가 없는데 효과를 냈잖아. 위약 반응 맞아요. 복분자차를 오디차를 잘못 알고 마셨지만 숙면을 취하게 된 A씨는 어쨌든 전전두 피질의 그 기능을 잘하고 있는 거였다고. 그게 진짜든 가짜든 어쨌든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1번을 봐. 대뇌 부위 중에 잠의 유발을 전담한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잠의 유발을 전담한다. 여기 봐요. 파블로프 이야기는 침샘 조건 반사만을 전담하는 대뇌 부위가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야. 따로 존재하는 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전담하는 부위가 있다고 주장할 수는 없죠. 그래서 1번이에요. 2, 3, 4, 5 다 확인하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우리 그 8에서 10번 했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10강의 과학 지문의 마지막 11번, 13번 지문 이거 산성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다음 시간에 합시다. 안녕.